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남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인물,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고려의 장군으로 태어나 적장을 향해 화살을 쏘던 그 손으로 결국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사람. 무인이었지만 역사를 바꾼 정치가. 영웅이었지만 말년의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비극적 아버지. 과연 이성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태어남과 성장. 이성계는 1335년 고려의 동북면,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자춘, 어머니는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동북면은 당시 여진족과의 접경지대였습니다. 끊임없는 외적의 침략과 약탈이 반복되는 험한 땅 그 위에서 이성계는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성계는 남달랐습니다. 활솜씨가 탁월했고 말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 하나로 새를 맞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의 천호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고려 북방은 원나라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이자춘은 그 틈새에서 교묘하게 세력을 키운 지방 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356년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며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으려 하자 이자춘은 고려 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이성계 가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자춘은 고려의 공신이 되었고 이성계 역시 고려의 장수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부 전장의 영웅, 불패의 장수. 이성계의 이름이 처음 역사에 크게 등장한 건 1361년 그의 나이 26세 때입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 10만여 명이 쳐들어왔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해안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건적이 개경, 지금의 개성을 점령하고 공민왕이 피란을 가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의 군사 기반을 이어받아 고려군에 합류, 홍건적 격퇴에 큰 공을 세웁니다. 이후에도 이성계는 쉬지 않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1362년 동로강 전투에서 여진족 나아추의 대군을 격파했고 1380년에는 황산대첩에서 왜구의 대장 아지발도를 직접 쏘아 죽이는 전설 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산대첩은 특히 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왜구의 대장 아지발도는 갑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있어 화살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투구의 끈을 끊는 화살을 쏜 뒤 노출된 얼굴을 정확히 명중시켜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렵 이성계에게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 장수라는 명성이 붙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고 조정에서도 그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3부 권력의 소용돌이, 위화도 회군. 1388년 이성계의 나이 53세. 이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최영 장군과 우왕은 명나라가 옛 원나라 영토라며 요구한 천령 이북 땅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예 명나라를 정벌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성계는 이 원정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출정 전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유명한 불가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 둘째, 여름철 원정은 군사에게 무리. 셋째, 원정 중 왜구가 쳐들어올 위험.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교가 녹아 전투력이 약화됩니다. 이성계의 반대는 묵살되었고 군사들은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여기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회군한 것입니다. 명분은 명나라 정벌 반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려 조정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킵니다. 위화도 회군.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성계는 그냥 뛰어난 장수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 하나가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부 조선 건국 새벽을 여는 자.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 세력은 고려를 개혁하려 합니다. 정도 전 조준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그의 곁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낡은 고려의 체제를 뜯어고치고 싶었습니다. 핵심 개혁 중 하나가 바로 토지개혁 과전법입니다.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점거한 광대한 토지를 국가가 거두어 새로 분배한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지키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1392년 4월 선주교에서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철퇴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려 부흥의 마지막 불씨가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새 나라의 이름은 조선. 중국의 고조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명나라로부터 국호를 인정받아 그 정통성을 확립했습니다. 수도는 한양, 지금의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한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지. 경복궁이 세워지고 종묘와 사직이 설치되며 새 왕조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왕자의 난과 비극적 말년. 왕이 된 이성계를 기다린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전처 한씨 소생 아들들과 계비 강씨 소생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어린 강씨 소생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자신이 그 뒤를 바치는 구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방원. 그는 위화도 회군부터 정몽주 제거까지 아버지의 대업에 직접 가담한 인물입니다. 조선 건국의 실질적 공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자 자리는커녕 핵심 권력에서 밀려난다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1398년 이방원은 마침내 칼을 뽑습니다. 1차 왕자의 난. 그는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 그리고 이방번을 제거합니다. 이성계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끼던 아들과 신하들을 잃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성계는 아들 이방과 즉 정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2년 뒤 1400년 이방원은 다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 이방간을 제거하고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태종입니다. 이성계는 아들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한때 함흥으로 도망쳐 아들이 보낸 사신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뒀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함흥차사의 유래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6부 마지막 시간과 역사적 평가. 결국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만년의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는 각지의 사찰을 돌며 여생을 보냈고 1408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성계는 분명 뛰어난 군인이었고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무공은 고려 말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섬긴 나라를 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려 왕조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새 나라를 세웠다는 비판도 역사 속에 늘 따라다닙니다. 개인으로서 그는 말년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밀려난 채 여생을 보낸 왕. 어쩌면 그것이 권력의 냉혹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가 세운 조선은 무려 518년간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 한글을 만들고 유교 문화를 꽃피우고 수많은 제도를 정비한 나라. 그 모든 시작점에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영웅인가 반역자인가? 위대한 건국자인가? 비극적인 아버지인가? 이성계라는 인물은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웅의 화려한 무공부터 권력의 냉혹함, 그리고 인간적인 비극까지 담긴 삶이었습니다. 만약 더 깊이 파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위화도 회군의 진짜 이유,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결, 조선 건국의 의미 같은 주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